조면인가 이게? 좋아. 가희 아빠랑 사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빠가 가희 완전 사랑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긴 한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니까 뭐 데리고 살겠다 성격이 이런데도. 왜 이렇게 비관? 자, 하지 봅시다. 내가 그래요. 진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자, 봅시다. 자, 봅시다. 네. 사이 좋아요. 그래요. 저 네. 아빠한테 헤드락도 걸 수 있고. 그래요. 반말도 해도 되고. 그래요. 좋아. 완전 좋아요. 맨날 농담하고. 좋아. 자, 갑니다. 너 잘 안 살아? 요 부분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되냐면 적정이라는 테크닉이랑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얄딱구리 하거든요. 이 뒤는 그냥 전극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레퍼런스를 이거 번역하기가, 그래서 참조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뭐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영어 표현으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써요. 그럼 이제 이게 뭔가 그 편리성이 있으니까 도입해서 쓰는 건데,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몇 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말씀드릴 거냐면 AGCL입니다. AGCL. 그러면 우리말로는 AG는 은, AGCL은 그 유명한 염화은. 그래서 이제 은, 염화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인데, 이것도 말이 길어가지고 그냥 훌떡 생략을 해서 은전극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거라서 이제 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대요. 자, 우선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가장 왼쪽에 AG, 은 극판이 있습니다. 자, 은은 당연히 그 색깔이 그 뭐냐면 검은티티해요, 반짝반짝해요. 그 반짝반짝한 그 은판인데, 여기에 묘하게도 AGCL이 겉면에 코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속은 반짝반짝한 금속 광택이 있잖아요. 근데 AGCL의 색깔은? 흰색. AGCL의 색깔은 얘는 불투명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탁한 그냥 이게 투명하지 않은, 반짝반짝하지 않은, 광택 없는 흰색 가루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얘가 육안으로 볼 때 어떻게 생겼냐면, 요 부분은 반짝반짝한 금속 은인데, 그 금속 은의 어떤 일부분이 하얗게 설탕 발려있듯이 뭐가 발려있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은의 AGCL이 코팅된 전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여기에 KCL이 들어가 있죠. KCL. KCL. 이거 물에 기본적으로 안 녹아요, 잘 녹아요? KCL 원래 물에? 얘는 강전해질입니다. 자, 강전해질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강전해질이라는 거, 물에 완전 잘 녹는다. 무슨 말이겠죠? 물에 완전 잘 녹는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그 강전해질로 물에 잘 녹는 KCL이 물에 이렇게 다 녹아있어요. 이렇게 물에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죠? 어떤 상태겠어요? 포화 수용액. 안 보여? 포화 수용액이구나. 마치 어느 바다처럼? 사해. 사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기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기 중동 지역 뭐 이런 데 가면, 저기 뭐 저기도 있다더라. 그 서아시아 쪽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산간 지역 어디 가면 바닷물처럼 짠데 거기 주변에 소금이 둥둥둥 떠 있고 일체의 생명이 살 수 없는. 왜냐면 염분 농도가 최고도여서 모든 세균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리는. 그럼에도 거기서도 살아가는 어떤 세균 바이러스가 있긴 있대요.
이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바다를 사이라고 하죠. 그럼 거기는 바닷물에 소금이 다 녹아있어. 소금이 막 나와있어. 이렇게 막 거기.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왜 영상에 보면 그 안에 사람이 가면 헤엄을 안 쳐도 둥둥둥 떠 있는 거 뭐 그런 거 알죠? 그 사이바다에서 놀 때 주의할 사항 바로 점막에 닿으면 굉장히 아파요. 왜냐면 점막이라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코 안, 입 안, 아니면 눈 안에 여기 점막이 있는데 여기에 그 사이바닷물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삼투압 효과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쪼글쪼글 해가지고 따딱따딱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사이바다에서 헤엄칠 때는 목을 딱 내놓고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KCl이 이렇게 석출돼 있다는 얘기는 이 석출이 된 포화 수용액 상태입니다. 그러면 포화 수용액 상태면 저 녀석의 용해도는 가변적이란 얘기입니까? 지금 그 용해도가 딱 결정되어 있는 거란 얘기입니까? 포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포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포화된 용해도로 딱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포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5도씨 기준으로 Cl- 농도는 대략 2.7몰 정도입니다. 대략 2.7몰 정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앞으로 변할 예정입니까? 고정돼 있을 예정입니까? 고정돼 있을 예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하지 않았지만 KCl 이렇게 둥둥둥 떠다닌다면 여기에서 Cl- 는 2.7몰 이걸로 얘는 딱 고정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 Cl- 만약에 반응을 한다고 치자. 반응을 해서 만약에 이 Cl-가 없어진다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얘가 반응해서 없어진다면 다시 여기서 녹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것으로부터 Cl-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시 석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새로 만들어지건 다시 반응을 하건 이 녀석의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즉 이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건 얘는 항상 고정적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K 플러스는 뭐죠? K 플러스는 뭐죠? 여기서 K 플러스는 뭐죠? 구경꾼이죠. K 플러스, K 같은 이런 금속을 무슨 금속이라고 합니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이 양이온 상태면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수용액 중에서 반응성이 거의 1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KCl을 녹여서 여기 포타슘, K 플러스 많이 있겠지만 걔네들은 그냥 없는 놈 취급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 은정극에 들어있는 석출된 KCl의 의미가 요거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걸어놓은 얘는 뭐예요? 얘는 염달이죠. 이건 뭐 많이 본 적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표준 전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 관계된 반응의 표준 전위가 뚜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철삼가가 철이가로 환원되고 있고 지금 AgCl이 은으로 환원되는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염소가 지금 산화수가 1-일 테니까 이온가가 -1일 테니까 은의 산화수도 지금 얼마겠습니까? 얘가 1+라는 거 알겠죠? 그게 전자를 받아 은
영가로 이렇게 환원되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각각의 전이가 열에 표현되네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저 둘의 전이를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전이의 무엇을 비교하라는 얘기죠? 얘기예요. 이 표준전이를 보고 저 표준전이에 뭘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뽀로뽀로뽀로뽀 대소비교. 여기서의 비교는 당연히 대소비교입니다. 대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딱 봐도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얘 크고 얘 작죠? 그러면 큰 애가 무조건 뭐가 됩니까? 큰 애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캐소드. 캐소드 우리말 번역? 환원전극. 그래서 요 철 2가와 철 3가가 있는 요 백금 전극 쪽이 현재 지금 환원 전극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반대쪽이 에노드가 돼야 됩니다. 에노드 뜻은 산화 전극이요. 그래서 이쪽이 에노드. 그러면 표준전이 대소 비교를 해서 어떻게 돼? 그 값이 큰 것을 캐소드, 작은 것을 에노드로 정해줍니다. 됐죠? 이렇게. 자, 더 적었어요? 더 적었죠? 적었죠? 그 다음 지울게요. 주다. 후샤. 3. 네른스트 방정식의 적용. 야, 여러분 네른스트 방식 기억납니까? 네. 기억납니까? 자, 한번 복습을 한번 읊어볼까요? 자, E는 그다음 뭐예요? E 노트. 그다음 빼기 0.05916 나누기 U. 자, 이 값은 뭘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라고 했었죠. 나와 있는 반응식의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라고 했어요. 그다음 곱하기 로그 뭐? Q의 이름은 반응 지수. 이걸 어디에? 에노드 캐소드에 다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E 플러스 보이세요? 자, 플러스의 뜻은 뭐냐면 바로 캐소드. 캐소드 쪽에 전이 표현을 할 때 아래 첨자에 플러스를 써주는 게 이제 보통의 관습입니다. 안 따른 책들도 있는데 뭐 보통 저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캐소드 쪽은 E 플러스라고 쓰도록 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 표준전이죠? 표준전이 얼마예요? 표준전이가 0.771V죠. 그렇죠? 자, 그러면 0.771V니까 그 표준전이를 지금 철 3가가 철 2가가 되는 표준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표시는 뭐냐면 철 3가가 철 2가로 환원된다. 그때의 표준전이다. 그 값이 지금 얼마? 0.771V다. 그 다음 빼기 0.05916 나누기 U 자리에 뭘 써야 돼요? U 자리에 1 써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전자의 화학 양론 개수가 1이니까요. 그 다음 곱하기 로그 반응 지수 써야 되겠죠? 그럼 제시된 이 반응의 반응 지수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바로 반응 지수는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잖아요.
반응물분해 생성물인데 반응물에 누가 있어요? 바로 철 3가 이온이 있고요. 생성물에 철 2가 이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캐소드를 보면 수용액 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철 2가하고 철 3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 각각의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여기에 쇽쇽 넣어주면 캐소드에서의 전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캐소드를 플러스로 표현했으니까 에노드는 관습적으로 뭐로 표현해 볼까요?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이 에노드 전위에 대해 얘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노트. 그러면 요 반응식이잖아요. 요 반응식의 산화수가 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AgCl이 Ag로 요렇게 환원되고 있는 반쪽 반응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표준 전위는 0.22V니까 필요하면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부액이 0.05916 나누기 얼마? 여기서도 1. 왜? 이 앞에 화학연료 개수가 계속 1이니까. 그 다음 곱하기 로그 여기에 반응 지수 써야 되지. 자, 이 반응의 반응 지수는 뭐? 바로 반응물분해 생성물인데 고체는 반응 지수의 표현이 안 되죠. 누구만 됩니까? 여기에 있는 Cl-만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느냐? net 전체 전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전체 전위는 바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세팅하고 여기 스위치 온 하는 거예요. 온 한 상태에서 여기 전기 저항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전위를 이 네트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그 이 네트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캐소드 전위에서 에노드 전위를 어떻게 해줄까? 빼면 되겠죠? 둘 다 환원 반응식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산화로 만들려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E 플러스 빼기 E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게도 뭘 하나 알 수가 있냐면 이 값이 얼마죠? 이거 얼마? 0.771V죠. 아, 그런데 얘는 얼마죠? 0.22V죠. 근데 묘하게도 이게 얼마죠? 2.7몰로 고정돼 있죠?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기서 무슨 화학 반응이 되건 말건 정반응이 되건 역반응이 되건 뭐가 됐건 이건 표준 전위가 정해져 있고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포화용액이라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이 값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고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값 역시 고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0.0197V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물리량이 실험 조건에 무관하게 고정돼 있다는 건 이거 매우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 반응식 전체를 얘랑 뺀다 만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상수 이걸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0.771 있잖아. 빼기 뭐만 해주면 되겠어? 0.197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서 요걸 뺀 거니까 0.05916 한 다음 로그 철 2가분의 철 3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되십니까?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아예 이두를 계산해 버리면 값이 이것도 뭐가 돼 버리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대충 얼마 나와요? 0.771 빼기 0.197 하면은 자 이거 더하기면 계산해 주세요. 0.5 나오나? 0.574. 이 또한 실제적으로 고정돼 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0.771도 고정되어 있는 표준전이고 0.197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엔 이것도 그냥 어떤 상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이 전이라는 건 결국 누구에 대한 응답인 겁니까? 이거 고정되어 있죠? 이것도 상수죠? 바로 누가 전위를 결정하는 겁니까? 이 둘의 존재비. 즉 철 2가하고 철 3가의 존재비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녀석의 더더욱 좋은 점. 자, 여기까지 쓰였습니까? 다 썼죠? 그러면 여기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이야. 4 맞나요? 네. 4 맞나요? 이 경우 에노드를 조그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뭔가를 조그맣게 만드는 건 매우 좋은 기술입니까? 나쁜 기술입니까?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예를 들면 1960년대 미국 나사가 아폴로 프로젝트로 사람을 달로 보낼 때 썼던 컴퓨터. 그 컴퓨터 이름이 애니악이잖아요. 그 컴퓨터 코딩 배우면 컴퓨터 역사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물건으로 만들어진 그 IBM사에서 나온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애니악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애니악 크기가? 이 노블파크 상가 한 층만 해요. 노블파크 상가 한 층만한 컴퓨터가 애니악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그 성능은 여러분 휴대전화의 10,000분의 1. 여러분 휴대전화가 그때 애니악 컴퓨터보다 한 10,000배에서 100,000배 더 좋아요. 지금 CPU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량화의 의미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짜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의 공학적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기 요선 있죠? 요게 백금 와이어입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파란색 영역 있죠? 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였죠?
염다리였잖아요. 그 염다리가 요겁니다. 그래서 염다리만 따로 조그맣게 이렇게 붙이고 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요 안에 Ag, AgCl, Cl-KCl에 포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안에까지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수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은 은이고요. 어느 부분은 AgCl이 코팅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뭔가가 아래쪽에 수북이 깔려 있습니다. 뭐 수북이 깔려 있어요. 이 깔려 있는 게 뭐겠어요? KCl이에요. 즉 여기는 이 상황을 크게 아니라 조그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얼마나 조그맣게? 최대 얼마나 조그맣게까지 될까요? 이거? 어느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어지냐면 머리카락 굵기만큼 조그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설명하려고 한 요 정도. 근데 보통은 한 손가락 굵기 정도 돼요. 손가락 굵기 정도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휴대용으로. 그래서 들고 다닌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은 혹은 AgCl 전극이라는 부분과 스위치와 백금 전극이 연결되어 있는 이 키트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전압계가 달려 있는 거고요. 이걸 딱 들고 다니다가 여기에 철삼가와 철이가의 존재비를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 쿡 꽂으면 땡 나온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얘를 그 수용액에다가 쿡 꽂으면 땡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예요. 근데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걸 얼마나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마이크로 단위로 조그맣게 머리카락 굵기로 조그맣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극을 마이크로 사이즈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무슨 실험을 할 때 쓸까요? 세포에 꽂습니다. 세포에 꽂아서 세포에 있는 전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생물학 연구 중에 막전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펌프 할 때 뭐 세포 안팎의 전이가 얼마 이런 말 쓰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요걸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 수 있어서 세포에도 꽂아서 측정할 정도로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줬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겠어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어요. 이걸로 수술 시간에 수술할 때 사람 외과 수술할 때 그 사람의 실시간 바이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마취에 누워있으면 이게 진짜 죽은 건지 마취된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마취돼 있는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그때 그 사람 피에다가 이걸 꽂아두는 거예요. 꽂아두면 그 사람의 실시간 혈액 중에 있는 포화산소 농도 혹은 알칼리 금속 농도, 알칼리 금속 농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알칼리 금속 농도가 그 세포의 뉴런에서 신경 전달에 알칼리 금속이 쓰이잖아요. 그게 알칼리 금속 농도가 과도하게 변하면 죽은 거예요. 갑자기 높아졌거나 갑자기 작아지면 신경 폭주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뉴런에서 보면은 이렇게 뉴런 안에서 이렇게 전기 신호 전달을 하잖아요. 그 전기 신호 전달이 누가 해주냐면 알칼리 금속이 해주거든요. 그 알칼리 금속 혈액 중 그 항상성 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숨 쉬어야 되니까 포화산소 농도하고 그거를 얘가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수술할 때 보면 여기 바이탈 사이드 뭐 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포화산소 농도, 알칼리 금속 농도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걸 보고 갑자기 그게 원래 항상성 법에서 벗어나면 막 삐삐삐 하면 교수가 막 뭐냐면 의사가 막 뭐 승합제 준비 막 석션 막 인공호흡 100주를 막 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 마취해 놓고 나면 이때부터 보글보글인 거지. 이게 없었다면. 마취한 이놈이 죽어서 가만히 있는 건가 마취돼서 가만히 있는 건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가 개발되면서 마취된 사람의 실제된 상황을 체크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전극 개발 이후로 외과 수술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관계된 물질 하나하나마다 노벨상에 다 걸려 있어요. 전극 자체도 노벨상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염다리 있잖아요. 염다리도 여기 독특하게 설계를 해서 중요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 염다리에 들어가는 몇몇 물질도 막 노벨상 나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것 때문에라도 또 생물학 연구가 굉장히 또 발전이 많이 됐죠.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다.
그래서 요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산화환원 적정기랑 연결할 수 있으니 요 내용도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내일 학교 가죠. 네. 학교 가서 또 선생님이 뭔 말 하시는지 나한테 또 좀 알려줘.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데스. 시마이데스. 영빈 안녕.